혹시 직전 에피소드를 시청하신 분이 있다면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남산 유스 호스텔 건물이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에는 중앙정보부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의 본관 건물로 사용되던 그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바라보면서 왼쪽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서 조금 걷다 보면은 터널이 하나 나옵니다. 짧은 터널이 나오고요. 그 터널을 통과하면 터널의 반대쪽에는 예전에 간첩 사건을 주로 수사하던 중앙정보부 5국 건물이 나옵니다. 지금은 물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 건물을 살펴보기도 했는데 오늘은 이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터널 왼쪽으로 나 있는 육교를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교를 건너가면은 남산 타임캡슐 공원하고요, 남산 한옥마을로 연결이 됩니다. 육교를 건너서 바로 내려가 보면 저렇게 터널 비슷한 곳이 나오는데 저 구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따라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커다란 원형 공간이 나오고, 그 원형 공간의 한복판에는 커다란 돌덩어리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타임캡슐인데요. 1994년에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타임캡슐의 표면을 보면은 세계 주요 도시의 시장들,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모스코바라든가 도쿄, 상파울로, 시드니 이런 곳의 당시 시장들의 축하 메시지가 표면에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타임캡슐은 1994년에 조성되었는데요. 1994년은 태조 이성계가 개성을 떠나서 한양의 도읍을 정한 지 정확하게 600년이 되는 해, 즉 정도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을 해서 조성을 했고, 1994년을 기준으로 해서 당시의 생활상을 우리 후손들한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물건들을 이 안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뭐 버스표라든가 전철표, 여성들이 쓰는 생리대, 뭐 각급 학교 성적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개봉을 하는가 하면은 1994년 기준으로 해서 400년 후, 그러니까 이성계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정도 1000년이 되는 해에 개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94년을 살아갈 우리 후손들이 이 뚜껑을 열고 이 내용물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400년쯤 전에 1994년에 살아가던 서울의 조상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 물건을 통해서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으로 타임캡슐을 만들어 놨습니다. 타임캡슐을 나서면 본격적으로 남산 한옥마을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한옥마을에는 정자도 꽤 여러 곳 있고, 또 이렇게 수로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로는 인공적으로 조성을 했지만 물은 남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좀 가물어 가지고 물이 좀 모자르면 수돗물을 끌어다가 좀 섞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악 공연하는 공연장도 있고요. 그리고 한옥마을이니까 당연히 한옥들도 있습니다. 남산 한옥마을은 제기동이라든가 옥인동 뭐 이런 곳에 있는, 서울 곳곳에 있는 한옥, 여러 채의 한옥들 가운데 보존 가치가 있는 한옥들을 그대로 뜯어서 이곳에 옮겨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분해해서 재조립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마침 월요일이기 때문에 한옥마을이 휴관을 하기 때문에 안에 내용을 샅샅이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차피 한옥에 대한 조예가 깊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서 또 살펴봐도 그 집이 그 집 같고 그 한옥이 그 한옥 같고 하기 때문에 자세히 뭐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집은 주목해서 보고 싶은데요.
옥인동에 있는 윤씨 한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곳의 한옥들은 서울 곳곳에 있던 집들을 분해해서 옮겨서 재조립한 것입니다만은 이 옥인동 윤씨 한옥은 워낙 낡았기 때문에 분해해서 재조립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모방해서 모조품을 하나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은 지금도 옥인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옥인동의 여행기를 이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은 한옥마을에 있는 이 모습하고 옥인동에 있는 한옥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옥마을을 거닐다 보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넓은 공터를 어떻게 확보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근처가 퇴계로가 있고 주변에 보면은 뭐 대한극장, MBN 방송 등등 높은 빌딩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면 이곳이 만약에 빌딩 숲이었다면은 그 빌딩들을 다 사들여가지고 헐고 그곳에 이 한옥마을을 조성을 하려면 조성비만 해도 부지 조성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텐데 그렇다면은 퇴계로 주변에 이렇게 넓은 빈터가 있었단 말인가? 사람들은 그 빈 땅을 왜 그냥 놔뒀을까? 뭐 이런 의문인데요. 뭐 답부터 얘기하자면은 이곳은 원래 수방사, 옛날에는 수경사라 그랬죠. 수도 경비사령부, 지금은 수도 방위사령부. 이 수방사가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수방사가 남태령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생긴 빈 공간을 서울시가 인수해서 한옥마을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면은 전두환 일당이 쿠데타를 했을 때 그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장태환 당시 수경사령관이 경복궁을 향해서 수경사 병력을 출동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출동하지 못하고 전두환 일당을 진압하지도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무대가 됐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까 남산 중앙정보부가 있던 곳에서 육교를 넘어서 들어온 곳이 이 한옥마을의 후문이었다고 한다면 정문은 바로 퇴계로 쪽으로 나 있습니다. 정문을 향해서 가다 보면 왼쪽으로 또 한옥이 보이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이것도 한옥마을의 일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충정사라고 하는 절인데요. 옛날에 이곳에 수방사가 있을 때 수방사의 영내 사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군대 안에는 그 장병들의 종교 생활을 돕기 위해서 절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스님도 계신데 수방사에 딸린 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전에 지은 절은 아니고 노태우 대통령이 수방사령관 하던 시절에 씀씀이가 아주 큰 여자 불교 신도, 보통 보살이라고 하죠. 그 보살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보살이 큰 돈을 내놓는 바람에 그 덕분에 지어진 절인데 그 보살이 누군가 하면은 그 유명한 장영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남산 옛 중앙정보부 흔적에서부터요 육교를 넘어서 한옥마을 그리고 타임캡슐 공원까지 훑어보는 짧은 코스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